장관님, 괴베르트 장관님,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토마스 만의 책을 모조리 모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바보 같은 놈, 그걸 질문이라고 해? 우리 나치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를 해치는 불온 서적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란 말이야! 네, 마지막 발표인데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까봐 주의를 한번 환기해보았습니다. 1933년 독일 총리가 된 히틀러는 비독일적인 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 시황자의 분석 행유, 일제강점기의 사상 검열과 같이 독일도 이른바 책 학살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분노한 미국 사서들은 참전 미군들에게 책 보내기 캠페인을 벌였고, 이렇게 오늘날의 진중문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해져 와서 진중문고가 한국에도 도입되었고, 이제는 제가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2022년 병영 독서대상 장병우수 사례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육군훈련소 본부근무대 상병 박수현입니다. 네, PPT 디자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발표의 컨셉은 책을 소개하라입니다. 독서와 함께한 저의 군 생활을 마치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독서로 풍성히 꽃피우는 인생을 바라며이고, 저자는 박수현입니다. 발표는 저자 소개를 거쳐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으로 진입한 후에 맺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의 글쓴이 박수현은 어릴 적부터 늘 책과 함께였습니다. 독서를 중요시하는 어머니의 교육 철학에 따라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머리맡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글쓰기 관련 수상도 여러 차례 했답니다. 입대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책을 지니고 다닌 저에게는 급기야 활자 중독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고, 그 덕분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힘들 때 위로되는 나의 멋 독서. 육군훈련소 입대를 하면 2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두껍고 어려운 책으로 알려진 총균쇠를 가져가서 읽었습니다. 낯설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집중하여 독서에 몰입하게 되었고, 결국 일주일도 안 돼서 끝까지 정독하였습니다. 또 훈련소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군 생활이 궁금했던 저는 군대 생활 심리 백서를 읽었고, TV 연등 시간이 끝나서 마저 다 보지 못한 프로그램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책으로 직접 그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또 제가 감찰부에서 근무해서 민원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다정한 전화 응대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읽었고, 독서가 마치 의무처럼 여겨져서 약간의 슬럼프가 왔을 때는 쾌락 독서를 읽어서 독서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멈추지 않으면 언제든 열매 맺으리. 네, 한 권, 두 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덧 1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독파했고, 저만의 독서 원칙이 생겨났습니다. 첫째로, 읽고 싶을 때 원하는 책을 읽어야지 지치지 않고 오래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분야가 다른 서너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것입니다. 소설이 질릴 때는 역사책, 그리고 역사책이 질린다면 과학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TV 프로그램을 볼 때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 것과 같은 초병렬 독서법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집중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별 도서의 섭렵입니다. 원할 때 원하는 책을 읽는 게 맞긴 하나, 그렇다고 너무 편독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 사진들은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직접 읽은 독서 목록들을 내역화한 것인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총균쇠, 심리백서 이런 책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독서 내역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던 중에 참모 소대장님을 통해서 독서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웬걸 본부근무대 용사 중에 저 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저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택배로 배송받은 코칭 도서였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코칭 활동과는 다르게 저는
코로나19 사정 그리고 육군 훈련소라는 특수한 부대 사정으로 인해서 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였고 정해진 기간 내에 책을 읽고 강사님의 코칭 영상을 시청한 후에 활동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정된 도서들이 하나같이 유익한 양질의 도서여서 코칭 기간에는 많이 읽는 것보다 깊게 읽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이렇게 책도 읽고 활동지도 작성하다 보니 총 6주간의 일정이 순식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활동지 외에도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두 장의 사진 같이 강사님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제 코칭 영상을 올려주시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네이버 밴드에 저의 생각을 탑재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열심히 참여를 한다고 하나하나 내용에 전부 다 답글도 달아주시고 또 영상에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박수현 상병은 항상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코칭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육군훈련소에서 독서 코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후감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류시화 시인의 시집을 읽고 독서로 풍성히 꽃피우는 인생을 바라며 라는 제목의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과 같은데요. 오늘 발표의 제목이 바로 이 독후감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네, 블라인드 심사를 거친 끝에 저는 훈련소 전체에서 독후감으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모 소대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독서 열심히 하는 저의 모습을 봐서 저를 오늘 이 자리 병영 독서 대상에 추천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는 공적 약기를 작성하고 그에 맞은 증빙 서류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병영 독서 대상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갈 때쯤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1등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데 금상첨화로 더욱 훈격이 높은 오늘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새삼스럽게 독서의 고마움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로부터 시작되리. 독서를 하고 거기서 그냥 그쳐버린다면 식재료를 구입하고 요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를 통해 얻은 문해력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계속하여 갈고 닦기 위해서 호국 보훈 글쓰기 대회, 연무대 군인교회 독서 소감문 대회, 군 1러닝 수기 공모전 등 수없이 많은 대회와 공모전에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는 육군훈련소 감찰부에서도 부서 내부 보고서를 조리 있게 작성했다는 공으로 표창장도 수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진중문고의 책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진중문고의 책은 전부 여기 이 건빵 주머니 크기로 규격화되어 있는지 한 번쯤 궁금한 적은 없으셨나요? 옛날에 책을 좋아하는 한 정은병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용사는 책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근무를 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건빵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큰 책이 많아서 정말 휴대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건빵 주머니 크기로의 책 규격화를 건의하였고 그 결과 현재 군인들은 꺼내기 편리하게 건빵 주머니 모양으로 크기가 통일된 진중문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킨 이 용사처럼 저도 육군훈련소의 독서의 바람을 몰아오고 싶습니다. 이미 제 생활관 동기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자극을 받아서 평소에 한자도 들여다보지 않던 책을 막 이도저도 아닌 책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또 뭐 영어 단어장 같은 거를 떼서 과물함에 부셔놓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참여했던 대회나 공모전에 대해서 찾아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조언을 구하는 후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훈련소 독서 열풍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다음 책을 소개합니다. 국방일보 기고문. 앞서 소개한 이 모든 것들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영 독서에 관하여 저의 롤모델이 되어주신 육군훈련소 군종참모 김영호 중령님은 심오한 기독교 교리를 쉬운 이야기로 풀어서 장병들로 하여금 독서에 대한 경계를 허물게 하셨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김영호 전 군종참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육군훈련소 공보 정훈참모 신영욱 중령님께서 계시는데
평소에 제가 독서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저에게 커피 한잔 할 수 있겠냐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높으신 중령 분께서 도대체 저를 왜 부르시지? 하고 사무실 찾아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다. 국방일보 기고문 작성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혹시 응해볼 생각이 있겠냐라고 먼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고문 작성 중에 있고 몇 달 후에 국방일보에서 저의 기고문을 발견하신다면 반갑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다음 페이지를 누군가가 대신 써주기 바라기보다 스스로 우리 삶의 작가가 되어서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 간다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응원해주는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한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관계상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지만 이만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모든 발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